해발 4000m 황무지 현대의 다이아몬드 절삭기로도 흉내 내기 힘든 14,000년 전에 미친 정교함이 그곳에 버려져 있습니다. 남미 볼리비아의 고원 티와나크 근처에 위치한 푸마푼쿠는 그 존재 자체가 고고학계의 거대한 모순입니다. 보통의 유적지라면 세월의 흐름에 따라 돌이 깎이고 뭉툭해지기 마련입니다. 이집트의 피라미드조차 가까이서 보면 울퉁불퉁한 거석들의 집합체일 뿐입니다. 하지만 이곳은 다릅니다. 마치 어제 공장에서 레이저로 커팅해서 막 배달된 것 같은 날카로운 모서리들이 아무렇게나 뒹굴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이것을 두고 고대 외계인의 활주로라고 부르고 누군가는 멸망한 초고대 문명의 잔해라고 부릅니다. 현대 건축가들조차 혀를 내두르는 완벽한 직각과 오차없는 표면 처리는 교과서에 나오는 청동기 시대의 기술력으로는 설명조차 불가능합니다. 도대체 누가, 왜, 그리고 어떻게 공기가 희박한 이 죽음의 땅에 거대한 돌 블록 장난감을 만들어 놓았는지 그 기괴한 침묵 속으로 들어갑니다. 볼리비아 라파스에서 차를 타고 황량한 알티플라노 고원을 달리다 보면 풀 한 폭이 제대로 자라기 힘든 척박한 땅에 도착합니다. 이곳이 바로 푸마푼쿠입니다. 첫인상은 처참합니다. 거대한 신전이 웅장하게 서 있는 것이 아니라 마치 거인들이 레고 블록을 가지고 놀다가 발로 차버린 듯 수백 톤짜리 돌덩이들이 사방에 널브러져 있습니다. 하지만 그 돌 하나하나에 가까이 다가가는 순간 등골이 서늘해지는 기분을 느끼게 됩니다.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것은 돌의 재질입니다. 이곳의 석재는 안산암과 척색사암입니다. 특히 안산암은 모스경도 6에서 7에 달하는 자연계에서 매우 단단한 돌 중 하나입니다. 이 돌을 가공하려면 최소한 그보다 더 강한 경도를 가진 도구가 필요합니다. 현대 기술로는 다이아몬드 팁이 장착된 전기톱이나 고압, 연마제를 섞은 물을 쏘는 워터젯 절단기가 있어야만 깔끔하게 자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류 역사학계는 이 유적을 만든 사람들을 잉카 문명 이전의 원주민들로 추정하며 그들이 가진 도구는 고작 굴이나 청동정, 그리고 돌망치뿐이었다고 설명합니다. 이것은 마치 스티로폼 칼로 강철판을 두부처럼 썰었다고 주장하는 것과 같습니다. 구리정을 안산암에 대고 내리치면 돌이 깎이는 것이 아니라 정이 구겨집니다. 수만 번을 내리쳐서 흠집을 낼 수는 있어도 푸마푼쿠의 돌처럼 표면을 유리판처럼 매끄럽게 만들 수는 없습니다. 실제로 유적지에 널린 돌 블록의 표면을 손으로 후어보면 소름 끼칠 정도로 매끄럽습니다. 손가락이 베일 듯 날카로운 90도 직각의 모서리는 현대의 정밀 기계로 가공한 금속 부품을 연상케 합니다. 자를 대보면 빛조차 새어나오지 않는 완벽한 평면입니다. 더욱 기이한 것은 H자 모양의 블록들입니다. 수십 개가 넘는 이 H형 블록들은 크기와 모양이 복사해서 붙여넣기를 한 것처럼 똑같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돌을 깬 것이 아니라 명확한 설계도와 규격에 맞춰 대량 생산했다는 증거입니다. 각각의 블록은 서로 레고처럼 끼워 맞출 수 있도록 암수홈이 파여 있습니다. 어떤 첩착제나 모르타르도 사용하지 않고 오직 돌과 돌의 결합만으로 건물을 지탱하게 만든 구조입니다. 이는 현대 건축공학에서 프리패브 공법이라 불리는 기술과 유사합니다. 공장에서 부품을 미리 정밀하게 제작해 현장에서 조립만 하는 방식입니다. 1500년 전 혹은 그보다 훨씬 더 오래전의 원시적인 도구만으로 이런 대량 생산 시스템을 갖췄다는 것은 미스터리를 넘어선 공포에 가깝습니다. 시선을 돌려 더 작은 디테일로 파고들면 의문은 더욱 증폭됩니다. 거대한 돌덩이 곳곳에는 이해할 수 없는 작은 구멍들이 뚫려 있습니다. 지름 6mm 정도의 아주 작은 구멍들이 일정한 간격으로 나열되어 있습니다. 이 구멍들은 단순히 뚫려 있는 것이 아니라 구멍 안쪽까지 완벽하게 매끄럽게 연마되어 있습니다. 현대의 드릴을 사용해도 돌의 구멍을 뚫으면 진동 때문에 주변에 미세한 균열이 생기거나 입구 부분이 깨지기 쉽습니다. 하지만 푸마푼쿠의 구멍들은 마치 레이저로 녹여낸 것처럼 깔끔합니다. 고대인들이 뼈나 나무 막대의 모래를 비벼서 이런 구멍을 뚫었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집니다. 그런 방식으로 구멍을 뚫으려면 엄청난 시간이 걸리는 것은 둘째치고 구멍의 깊이가 일정하고 내부가 원통형으로 균일하게 유지되기가 물리적으로 어렵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이중 천공 기술이 발견된다는 점입니다. 겉보기엔 단순한 구멍 같지만 단면을 잘라보면 내부에서 구멍의 굵기가 달라지거나 나사선 같은 흔적이 발견되기도 합니다. 이것은 고속 회전하는 드릴 없이는 불가능한 가공 흔적입니다. 어떤 돌에는 깊이 1에서 2cm 정도의 얇은 홈이 파여 있는데 그 폭이 불과 1mm도 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1mm 폭의 직선 홈을 돌 위에 긋기 위해서는 초정밀 레이저나 다이아몬드 휠이 필요합니다. 손떨림 하나 없이 수미터 길이를 자대고 그은 듯이 일정하게 파내는 작업은 인간의 근육과 망치질만으로는 불가능한 영역입니다. 이 유적지에는 100톤이 넘는 판석 바닥재도 존재합니다. 이 거대한 판석 위에는 복잡한 패턴의 홈이 파여 있습니다. 일부 연구자들은 이것을 금속 클램프를 끼우기 위한 자국이라고 분석합니다. 실제로 돌과 돌 사이를 단단히 고정하기 위해 녹인 금속을 부어 넣었던 흔적이 발견되었습니다.
분석 결과 그 금속은 비소와 구리, 니켈이 섞인 합금이었습니다. 여기서 또 하나의 모순이 발생합니다. 알티플라노 고원은 해발 4000m입니다. 산소가 부족해 불을 피워도 온도가 쉽게 오르지 않습니다. 금속을 녹여서 액체 상태로 만든 뒤 그 액체가 굳기 전에 긴 돌, 틈 사이로 흘려넣어야 하는 작업은 고도의 재련 기술과 이동식 용광로가 없으면 불가능합니다. 단순히 돌을 쌓은 것이 아니라 규격화된 블록을 만들고 정밀한 구멍을 뚫고 금속 합금으로 체결까지 했습니다. 이것은 종교적 재단을 쌓는 원시적인 행위라기보다는 마치 거대한 기계장치나 전자회로 기판을 만드는 공학적 프로세스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일부 공학자들은 푸마푼쿠의 배치가 현대의 컴퓨터 회로도와 유사하다는 주장을 제기하기도 합니다. 물론 과감한 가설이지만 현장에 널린 그 기계적인 조각들을 보고 있으면 그 주장을 마냥 비웃을 수만은 없게 됩니다. 이 거대한 미스터리의 정점은 바로 운송입니다. 푸마푼쿠를 구성하는 가장 큰 돌은 무게가 131톤에 달합니다. 중형 승용차 100대를 합친 무게입니다. 이 돌들은 유적지 현장에서 채굴된 것이 아닙니다. 지질학적 분석 결과 척색 사암은 약 10km 떨어진 채석장에서, 그리고 그 단단한 안산암은 무려 90km 떨어진 호수 건너편 산에서 가져온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현대의 운송 시스템으로 시뮬레이션을 해봐도 난관에 부딪힙니다. 130톤짜리 화물을 90km나 이동시키려면 특수 제작된 트레일러와 대형 크레인이 필요하며 무엇보다 단단하게 포장된 도로가 필수적입니다. 하지만 이곳은 울퉁불퉁한 산악지대입니다. 게다가 해발 4000m 고산지대에는 나무가 거의 자라지 않습니다. 즉 고대 건축의 단골 소재인 통나무 굴림대를 사용할 나무조차 구할 수 없는 환경입니다. 나무가 없으니 굴림대도 없고 지렛대로 쓸 목재도 부족합니다. 설령 나무를 구했다 하더라도 130톤의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으스러졌을 것입니다. 밧줄을 이용해 인력으로 끌었다는 가설도 있습니다. 하지만 물리학적으로 계산했을 때 이 정도 무게를 마찰력이 높은 흙바닥에서 끌려면 수천 명의 장정이 동시에 힘을 써야 합니다. 그러나 좁고 가파른 산길에서 수천 명이 달라붙을 공간조차 나오지 않습니다. 더욱 기가 막힌 것은 안산암 채석장에서 푸마푼쿠까지 오는 경로 사이에 티티카카 호수라는 거대한 물길이 가로막고 있다는 점입니다. 고대인들이 갈대로 만든 배를 이용했다고 하지만 100톤이 넘는 돌을 갈대배에 싣는 순간 배는 가라앉거나 뒤집힙니다. 균형을 잡는 것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그렇다면 남은 방법은 하나뿐입니다. 돌을 공중에 띄우거나 우리가 모르는 반중력 기술을 사용했거나 혹은 지금은 사라진 어떤 초고대 문명의 운송 메커니즘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현지 아이마라 원주민들의 전설에는 흥미로운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고대의 신들이 나팔을 불면 거대한 바위가 공중으로 떠올라 스스로 날아왔다. 단순한 신화로 치부하기엔 눈앞에 놓인 130톤의 돌덩이가 주는 현실적인 압박감이 너무나 큽니다. 바퀴조차 없었던 문명이라고 알려진 그들이 바퀴 달린 현대의 중장비로도 힘겨운 작업을 해냈습니다. 이것은 인류의 기술 발전사가 계단식으로 차근차근 올라간 것이 아니라 과거 어느 시점에 정점을 찍고 갑작스럽게 추락해버린 것은 아닌지 의심하게 만듭니다. 우리는 그들이 남긴 결과물만 보고 있을 뿐 그 과정에 대해서는 단 1%도 알아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푸마푼쿠의 폐허 위에 서 있으면 기묘한 적막감이 감돕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파괴한 듯 산산이 조각난 H형 블록들은 마치 인류에게 어떤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너희가 아는 역사는 전부가 아니다라고 말이죠. 만약 이유적이 교과서대로 청동기 시대의 원주민들이 구리정과 돌망치로 만든 것이라면 우리는 그들의 인내심과 장인 정신의 경의를 표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만약 그게 아니라며? 우리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도구와 기술, 잊혀진 에너지를 사용했던 문명이 이곳에 존재했다가 흔적도 없이 사라진 것이라면 우리는 지금 인류 역사의 가장 큰 챕터를 잃어버린 채 살아가고 있는 셈입니다. 바람조차 숨을 죽이는 해발 4000m의 고원, 푸마푼쿠. 그곳의 돌들은 여전히 입을 굳게 다문 채 현대 문명을 비웃듯 차가운 모서리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과연 그 정교한 절단면 뒤에 숨겨진 진실은 무엇일까요?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세상의 모든 미스터리가 궁금하다면 구독하고 다시 만나요.